지금까지 배소영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집행유예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나야 이제 뭐 릴릴이 너야 그냥 뭐 놀면 되겠다. 김혜경에 대해서도 쉴드 쳐주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쉴드 쳐주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겠죠, 그쵸? 근데 그 이후에 배소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기가 됐던 의혹이 뭐가 있었습니까? 80억 가까이 되는 자산가가 어떻게 됐는가? 재산을 형성했던 그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제기가 됐죠.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 공무원 월급으로서 뭐 몇 급이었고 얼마를 받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마당에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일했던 거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싹 다 긁어 모았다라고 해도 그 현금의 액수가 4억 조금 넘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4억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2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 그리고 뭐 상가 뭐 주택 해가지고 80억 자산가가 될 수가 있냐? 누가 보든지 간에 이상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혹도 지금 일단 제시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배소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게 혹시 배소연이가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 그냥 단순히 김혜경의 수행을 담당하는 비서 이런 역할을 넘어서서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명 패거리랑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렸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의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재명의 이른바 9박 10일 가까이 되는 호주 출장에 누가 동행을 했다? 배소연이가 동행을 했다. 자, 일단 이거는 요 내용만 듣더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배수영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이었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을 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뭐 외국인들이 성남시에 방문했었을 때 그거 뭐 의전 담당하고 뭐 통역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배수연의 주 업무였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가 김혜경이랑 뭐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도대체 배수연이가 이재명이가 호주 출장을 가는 거를 뭐하러 따라가겠습니까? 애당초 그리고 이재명의 호주 출장 같은 경우는 트램 사업 그 이제 도로 위로 막 다니는 그 이제 그 기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호주에서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배울 게 있겠거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왜 도대체 배소연이가 그렇게 호주 출장을 갔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배소연이가 호주 출장을 간 거는 맞는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호주 출장을 안 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좀 상세하게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호주 출장을 갔다라고 하는 게 명백한 이유가 이미 이기인이가 과거에 관련된 사진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 이거는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배수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고요. 이게 지금 무슨 뭐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저 사진이 바로 어디서 찍힌 사진이라는 거예요? 호주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진을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증거니까 명명백백하게 배수연이 같은 경우는 어떻다? 호주 출장에 같이 따라간 게 맞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갔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그 선고가 나왔던 판결문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갔던 리스트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었다? 배수연이도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문기 씨가 갔다라고 하는 그 이제 호주 출장에 배수연의 이름 또한 마찬가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기는 가는 방법은 일단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갔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름만 덩그러니 올려놓고 호주 출장을 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여행을 다니고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외유성 출장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 호주 출장을 같이 갔던 사람 이재명의 그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배수연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신 상태니까 남아있는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유동규 씨밖에 없죠. 그래서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유동규 씨 한번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볼 텐데 배수연이가 호주 출장을 간 게 맞다라고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식 일정에서는 배수연이가 빠졌다라는 거죠. 분명히 일단 동행하기는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연이랑 어떤 식의 일이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게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요. 그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뭐 이재명이랑 골프도 치고 뭐 한 거 다 기억하시는 분이 어떻게 배수연이랑 뭐 했는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공식 일정에 거의 다 배수연이가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얘기와 그 다음에 이기인의 그 사진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거죠. 이름만 일단 올려놓고 배수연이가 그렇게 외유성으로 호주 출장에 같이 따라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배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김혜경의 비서였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저런 식의 무리수까지 뒀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수연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는 실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진상도 그렇고 지난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도 한창 이제 그 대장동 이슈가 완전히 전국적인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상의 얼굴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워낙에 안 찍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나왔던 그런 과거 사진만 계속 그 언론사들도 자료 화면으로 썼었잖아요. 그 정도로 주변에 있는 측근들 같은 경우는 얼굴을 꽁꽁 메고 다니고 배수영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공개가 됐던 사진 같은 경우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그 결혼식 사진. 그것도 뭐 지가 공개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 사진 딸랑 하나 그것조차도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매번 나왔던 게 배수연이란 말이에요. 그럼 질문이 드는 게 이거죠. 그렇게나 꽁꽁 감추고 그런 식으로 공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되는 양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렇게 해외 출장까지도 사실상 외유성 출장까지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이재명이랑 사진까지 남길 수 있었던 것일까. 김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지상 같은 경우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진상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가 원래 그 리스트에 없었는데 정진상이가 이제 시장 그쪽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비서팀인가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김문기 씨를 도중에 집어넣었다라고 유동규 씨가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활동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사진이 남아있는 게 없는데 왜 배수연이만 저런 식으로 이재명과 사진을 찍었던 것일까? 이 이재명과 배수연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관계가 끈끈하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의문으로 갖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 80억 가까이 되는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 그 배경에도 마찬가지로 그 끈끈한 두 사람이었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 충분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것은 호주 출장을 갔던 저 시기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어떤 거를 했던 시기였습니까? 저희 다음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이거 아마 한창 이제 그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성남시에서 갑자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때 이제 그 우리가 판교를 성남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갔거든요. 5,200억 가까이 이제 썼다라는 것인데 그걸 이제 성남시가 빌려가지고 5,200억 가지고 판교를 개발을 해놨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뭔가 이제 뭐 긴축 재정이나 이런 걸 해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뭐 결론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모라토리엄을 갖다가 2010년도 그때 정도 즈음에 이재명이가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이 지난 2014년도 1월 달에 갑작스럽게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라고 하면서 또 선포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둘러싸고 당시 나왔던 얘기가 정치적인 쇼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도 극복했다라는 것도 전부 다 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예산 같은 거를 바짝 이제 졸라매고 긴축재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다 갚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개구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 부채와 채무가 눈덩이 같이 늘어나 가지고 채무는 2010년도 90억이었는데 그게 1193억으로 무려 13배나 증가가 되고 부채 같은 경우는 825억에서 2100억으로 2.5배나 증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실질적으로는 채무가 됐거나 부채가 됐거나 다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런 소리하고 앉았냐. 뭔 놈의 모라토리엄을 극복이 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당초 그런 식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됐던 배경도 구라라는 것인데 그때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토부입니다. 이재명이 그때 했던 얘기가 국토부에서 우리가 5,200억 정도를 빌려서 썼었는데 갑작스럽게 그거를 갖다가 다시 정산을 해라. 국토부에서 우리가 5,200억을 빌렸는데 국토부가 5,200억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라는 게 이재명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국토부의 정산 요구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또 주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다음 그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국토양부의 그때 당시의 문건이거든요. 이 문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엄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5,200억 빌려간 거 그거를 다시 정산해달라. 다시금 갚아라. 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1번, 2번, 3번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에 걸린 것도 뭐였어요? 백현동 개발. 그거란 거는 국토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개구라를 쳤다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도 구라를 쳤던 양반이 2014년도라고 구라를 안 쳤겠냐. 2014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국토부 핑계를 대면서 5,200억을 무슨 뭐 국토부가 반환해달라 이런 개구라를 쳐가지고 모라토리엄을 갖다가 선언하고 자기는 그거를 극복시킨 능력이 있는 그런 시장인 것처럼 포장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재명이와 성남시장이었을 때는 다 썩어 빠졌다. 그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선이까지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썩어 빠졌다. 저는 철저하게 이 호주 출장 9박 10일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길었던 호주 출장에 왜 도대체 배소연이가 같이 갔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 사람이 무슨 관계였는지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선거법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래 여기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정교사는 그보다 1년이 더 많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범죄 혐의도 너무나 뚜렷하고 그리고 아주 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면 이 위정교사는 반드시 구속을 하자. 자, 그래서 이 이재명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구속, 100만 명 국민 서명운동입니다. 자, 이재명이 구속돼야 대한민국 정치가 살아난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보니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이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이 서명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체에서 이재명 구속 촉구하는 이 시민들의 운동이 100만 명이 될 때까지.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우리 사회의 거대한 악이다. 그 악. 자, 그래서 이 도저히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범죄 행위만 써먹었다. 정말 악한 중에 악한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범죄도 가장 우리 사회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파렴치한.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범죄를 다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범죄가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재명에 관련해서 이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 집회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바로 11월 25일 날, 자, 여기 지금은 구속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하면 된다. 자, 보통 이런 중죄인들은 선고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구속합니다. 이재명도 똑같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재명은 대한민국 법에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나? 지난번에 유창훈도 이재명의 범죄 혐의 지금 바로 이 혐의입니다. 위정교사는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가 나왔고 또 위정을 한 사람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이 된다 해놔놓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에서조차 이미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그게 바로 위정교사고 또 재판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바로 이미 본인 혐의와 관련해서 국회 체포 동의안이 필요 없다. 왜? 통과됐기 때문에. 유효하다. 지금도.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또 확인을 다 해봤더니, 자, 판사들도, 변호사들도, 심지어 법제처도 이렇게 맞다. 이렇게 말했다고 서정욱 변호사가 방송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구속해야 됩니다. 왜? 판사들은, 왜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이 이재명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갑자기 허리를 낮추고 그렇게 일반인들에서는 고함도 치고 고성도 지르고 거기서 훈계도 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약할까? 자, 그래서 이재명의 구속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키자. 이재명이 구속돼야 나라가 산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구속 운동과 함께 또 하나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자 하는 운동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운동입니다. 자, 이 운동은 지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해산 운동. 자, 지난 14일에는 자, 여기 이 부산에서 부산 본부가 결성됐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30날에는 지금 이 전라북도 전주에서 이 발대식을, 이재명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 자체도 이게 올바른 정당이 아니고 완전 범죄 조직 같은 범죄 집단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기본이 안 된 정치가 아닌 폭력 집단에 말하자면은 국민들을 겁박하고 폭력을 마구 휘둘러대는 이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당은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 강력한 정부가 나와가지고 이들에게 대응하고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데 단지 저들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자, 과거에도 의석수가 많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민주당 앞에 이재명 앞에 이렇게 허약하게 정부가 대응한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자, 대통령이 이런저런 각가지 법률상으로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계속해서 좌파들의 매체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거기에 주춤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때 부산일보 모 기자가 대통령에게 막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 정무수석이 자, 그 무리한 발언이다, 무리한 질문이다 했다가 바로 사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뭘 공격하면은 바로 사과하고 뭐 반성한다고 하고 이러니 자, 저들은 더 거세게 몰아가지고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러가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부산 여기서 지금 했던 그 발대식이 이 장면입니다. 부울경 국민운동본부입니다. 자, 딴 게 아니라 여기 다시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더불어민주당 해산. 민주당을 해산하라. 자, 이 관련해서 지금 헌법 소원도 하고 있고, 자, 헌재에도 여기 정당 이 해산 청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나서서 또는 관련 단체가 나서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폭주하고 있는 걸 보면서 동네에서 깡패가 돌아다니면서 세력한 사람들을 마구 해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깡패가 숫자가 많다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희생자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똘똘 뭉치갖고 싸우면 저들은 악한이고 여기는 정의의 편이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운동을 벌여가겠다.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영주 변호사, 자유민주당 대표이고 고영주 변호사.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울경 포함해서 자,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이재춘 주 러시아 대사를 했던 이재춘 대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앞에 무대 나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자, 이렇게 우리 애국 국민들이 뜨겁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전국 각지에 걸쳐가지고 민주당을 해산하는 운동이 퍼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먼저 구속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정당도 아니고 조직 폭력배 같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암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단체를 없애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산 시민운동을 벌이는데 해산 서명을 하니까 벌써 11월 21일 오늘이죠. 오늘 0시 30분 현재 16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해산.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여기 동참해서 민주당을 없애라. 그리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이제는 좀 달라지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경제, 문화, 예술 곳곳에서 스포츠까지 대한민국의 이름이 전 세계 만방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면은 정치만 보면 완전히 야만의 나라 같아. 야만.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 어떤 힘으로 안 되면 국민의 힘으로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서명운동과 함께 대대적인 이런 이 사회운동이 일어났어. 이재명을 구속하고 민주당을 해산하는 것이 지금 이 전사에 우리 사회 전체가 또 이재명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인 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 이 개딸들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집회에 흥이 없다는 겁니다. 열기가 없다는 겁니다. 뜨겁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집회를 하더라도 파란색을 없애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파란색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사람들의 모임이, 17,000명, 15,000명,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 보통의 이 당의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받거나, 자, 당선 무효형이 되면 이게 부당하다고, 자기들 말처럼 이게 부당하고 사법살인이고, 그렇다면 억지로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항의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지금 서초동에 가면 지금 이 양쪽에서 말하자면 민주당 쪽 또는 이 국민의힘 쪽 좌우 나눠져 가지고, 자, 한쪽에는 이재명을 구속하라 그러고 한쪽에는 이재명은 무죄다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주로 개딸들이 모여 있는데 이 개딸들의 말하자면 곡소리가 들린다. 곡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활기를 넘쳐가지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 억울하다 하려고, 자, 사람들이 독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재명이 죄가 많다는 거. 자, 이미 뭐 바보가 아닌다며요. 언론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고 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쳐다보더라도 이재명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타격과 상처와 아픔을 줬는지, 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정말 이재명은 빨리 우리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데, 자, 서초동에 모여있는 개딸들이, 자, 급기야 곡소리를 내고 있다. 곡소리. 자, 오늘 BJ 톨이 촬영한 그 쇼츠 영상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재명이 저 세상에 갔는가? 이재명이 저 세상에 갔는가? 이재명이 죽었나? 자, 이렇게, 자, 말하고 있습니다. 곡소리를 내고 있는. 자, 이 후반부에 보면 그런 소리 들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앙지법 앞인데 충격적입니다. 지금 개딸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곡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그러니까 개딸들도 이재명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나고 저 세상 갔다. 그래서 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개딸들도 이제 아는가 봅니다. 곡을 하고 있습니다. 곡을. 자, 이재명 구속. 437개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중앙지법 앞인데 충격적입니다. 지금 개딸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곡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그러니까 개딸들도 이재명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나고 저 세상 갔다. 그래서 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개딸들도 이제 아는가 봅니다. 곡을 하고 있습니다. 곡을. 그러니까 이 옛날 같으면 상여가 움직일 때 그때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 곡을 내는 사람들, 자, 그런 소리가 밑에서 쫙 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개딸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개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알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의 이번에 선거법 관련해서,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47%가 나왔습니다. 합당하다.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게 41%. 그러니까 지금 이 개딸들이 총동원해갖고 이 투표에 반응했지만, 그러나 이재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이거 옳다 하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가 되게 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재명은 빨리 처벌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 말이 사법 리스크지, 그 영어로 쓴다고 리스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바로 구속해야 된다, 감방에 보내야 된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용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빨리 구속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까지 바꿔가지고 이재명을 구해내려고. 자, 지금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면 바로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으로 돼야만 당선 무효형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지금 발의해가지고 앞으로 3개월 후에 발효된다. 그러면 이재명의 선거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걸 뒤집어가지고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은 항상 이 소급되는 게 있고 소급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 지금 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게 이 법이 유리하다고 하면, 자, 피고인들이 유리하도록 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자, 이 더불어민주당에는 지금 뭐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이것도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안 모이니까 돈을 주고, 자, 그래서 저 집회를 할 때, 이 더불어민주당 표시가 안 나게 파란색을 없애고, 자, 그래 교통비를 줘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선거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유권을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자, 사람을 모으는데 비행기값, 열차비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돈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사가지고 오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바쳤던 개딸들은 지금 이 법원 앞에서 이제 장성곡을 부르면서 그야말로 곡을 하고 있다. 곡을 하고 있다. 자, 이게 물론 이 법원에 대한 뭐 이 항의 표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다. 그런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내부에서부터 그런 이야기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뭐 이재명 사법 처리가 무죄고 이재명은 뒤집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익명을 요구한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앞에 가서는 전부 다 떠드는 겁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자, 이게 오히려 법원을 더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판사들에게 부글부글 끓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에 충성하려고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도 안 모이고, 또 모이는 사람들이 돈을 줘야 되고, 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법까지 바꿔가지고 이재명을 구해내겠다 하는 것. 자, 이게 이번에 11월 25일 날 이재명에 대한 이 위정조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사실상 이재명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지금은 치명타를 입고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 선고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에 집회에 올라가지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때 잘 들어보시면 이재명이 떨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떠는 소리. 제가 펄펄 살았습니다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떨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뿐만 아니라 뭐 김혜경도 기소돼 있고,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옥죄왔던 이 이재명 사건이 서서히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개딸들을 비롯해서 지지자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곡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야말로 곡소리 나는 이재명 사태. 이제 빨리 구속해서 이번에 25일 날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징역형에다가 법정 구속을 해서 대한민국을, 자, 이 악마의 세력들로부터 구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